안녕하십니까. 저 유초로입니다. 저는 위천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와봤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고창 위천에서 경찰하고 계셔가지고 어릴 때 와가지고 위천 가에서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미나 발표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누군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강석진 의원입니다. 근데 강석진 의원님한테 제가 몇 번 얘기도 하고 강석진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강석진 의원님의 사모님께서 굉장히 이 거창 위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보통 분들 보면 다 그렇진 않는데 이분은 향일에 대해서 너무도 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창 사람들이 줄어져가는 상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먹거리를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의기투합이 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유일대 선생님을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1984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은 드라마 집념이 나왔는데 75년도에 그때 산청에 유일대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류의태, 그러니까 산청 동의보험촌에 가면 류의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거 아닌데 왜 저기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84년도에 제가 그날 저희 집사람하고 남산을 구경하러 갔는데, 남산 도서관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발길을 찾아가 저희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게 자꾸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월은 흘렀는데, 이제 아까 강석진 의원님 사모님 전화 와가지고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의 의학의 할아버지를 주당계 선생을 하는데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가 다 보고 정말 몇만 평에다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약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꼭 갑니다. 안 가는 분도 물론 많지만은 관심은 다 가는데, 그걸 보고 주당계 선생은 사도를 펼쳤다 이랬어요. 근데 유일대 선생이 똑같이 정도, 효도, 그 다음에 의도, 수도는 똑같은데 하나를 더 보니까 시도, 베풀 시자를 한 거예요. 아까 유성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유일대 선생님은 자기가 가진 것과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빌려와가 100밀 가지고 이걸 어창, 다시 말하면은 곡식을 나눠준 걸 어창이었는데, 이 어창을 주관하고 많이 보살피었습니다. 사람들 구했어요. 그러면 그게 베풀 시자, 그래서 오더랍니다. 이 도를 왜 썼냐? 제가 쓴 게 아니고 유희태 선생님 유구에 보면은 유희태 선생님 한 걸 도라고 칭하지 않나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길을 가는 정도,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효도,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나눠주는 시도, 그 다음에 의학의 도, 그 다음에 장수한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석진 의원님 사모님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는 그분한테 저런 분이 향리에 있으면서 저렇게 발전하면 거창은 잘 발전하겠다. 근데 산청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산청 생출 출신인데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했는데 전혀 먹히질 않아요. 오직 좀 이따 발표드리면 오직 유의태에만 발표만 꽂히져 있어요.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면은 누구한테 좋냐면은 자기 손자들한테 안 좋습니다. 근데 산청군의 담당 공무부 제가 물었어요. 당신의 손자가 여기 와가지고 허준의 스승이 유의태라고 하고 당신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정색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면 그건 안 된대. 근데 너 왜 안 바꾸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왔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기부를 했어요. 이런 산청은 내 고향 산청에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묘금도유시 수원 사업이 뭐냐면 유희태 선생을 밝혀가지고 크게 만들어 보자 이랬습니다. 제가 결론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묘금도유시가 중국에서 1982년 왕한섭이 신법 때문에 이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기계로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중국에 그 유황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축제를 해줘요. 중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축제.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유황 축제 하는데 거기에 한 번 모이면 몇백 명이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청군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너가 동의보감 저거 빨고 이걸 만들어라. 내 중국에 가가지고 그 정치인들 모아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관광객을 오도록 할게. 우선 만들어야 내가 데리고 올 거 아니냐. 가짜 만들고 나는 못 온다 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창에서 강승진 의원님 사모님이 우리 고향 거창을 위천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거창 위천을 한번 해봐라. 그럼 좋다. 그래서 이 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미나가 발표가 되고 이게 됩니다. 그 앞전에 또 거창군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유희태 선생님의 생 같은 이미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우선 강석진 의원님 사모님 그리고 강석진 의원님께서도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자, 오늘 이 목차를 보면은 유의태 누구인가 아까 유성기 박사님 말씀하신 거 지금 빼고 그다음에 설화집에 체육되는데 설화집에 가면 유의태도 있고 류의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누구인가 하고 허준이 여러분 아마 동의보감전 다 가보셨습니다. 허준이 산청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하나. 그리고 산청군청에서 이 유의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허준을 스승이 됐는지, 그 다음에 진주시 족보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허준의 조모가 정말 산청인지, 산청에 가면은 허준의 조모가 산청 신안 정태라고 하는데 인지 아닌지를 제가 다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태가 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창군이 나갈 바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유승기 박사님도 말씀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면 한방단지가 다 많습니다. 왜 한방단지가 많냐면은 요새 제일 관심사항이 힐링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서 해야 되십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거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남 산청, 우리 내 고향 산청에 가면은 유의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놔놨습니다. 그런데 충북 제천에 가면은 선조 호종공신 이공기 선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저도 그거 가서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그거 가서 구경도 하고 해봤는데 그건 사실은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공기 선생은 어서도 남긴 것도 없고 오직 그것만 했습니다. 그 선조 호종공신이 그 이름을 해 그걸 큰 단지를 만들었고 또 경북 경산에 가면은 대구 한인대학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촌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명의가 없습니다. 포항의 석곡 이준 선생은 거기는 1900년대 초에 이분이 저서를 써서 이분을 가지고 바탕을 했습니다. 아까 유성기 박사님 말씀하신 허준 강서구 구암, 제가 그 강서구 그러니까 허준박물관의 자문위원입니다. 잘 알죠. 거기에 뭐 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알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무슨 일인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로 허준을 가갈 거예요. 아까 보니까 100만 명 왔다고 그러는데 이 100만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돈을 예를 들어 100만 명이 한 사람이 많을 수가 없으면 돈이 얼마 됩니까?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중국 사람들을 내가 10만 명만 끌어와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만들면은 오고 맨 처음에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한번 정치인들 와서 한번 봐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여기가 오면은 너희들 그 후손들 중에서 여기 와가지고 위천을 가서 보고 저는 맨 처음에 생초에 만들어가지고 생초 터널 뒤에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황산역 선정 가서 묘금주시의 종선이가 여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아니 황석 선생의 유명계 선생이 유희태 선생의 고조부가 황석 선생에서 순조라는 어병장이니까 거기 보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코스를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이 죽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별 아이디어를 내도. 근데 거창에 하면 거기에 가면은 유희태 선생 유적지 만들고 그 종산이 거기 있고 그다음 황석 선생 보고 이러면 강한 코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데로 놓으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해야 될 게 이 한방단지를 만들면은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 공부를 안 하고 이거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한방단지 성지 조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째 명의가 태어나야 되고 명의가 인수를 펼쳐야 거기 한방단지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명의가
남긴 역사적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제 전에 이공기 선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분은 역사적 업적을 남긴 게 없습니다. 자, 유희대 선생님, 유승기 박사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역사적 업적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태도가 됩니다. 질병에 제일 처음으로 치료한 사람입니다. 유희대 선생은 우리 이 홍역이 조선 중기에, 조선 중후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1700년대 이때 했는데 유희대 선생 활동시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맞은편을 유희대 선생 이전에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동의보험에도 치법이 없어요. 유희대 선생부터 치법이 나옵니다. 그 치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말한 이영길 선생의 마진기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산 정혜영 선생의 마가했던 것이 그 치법이 내려갑니다. 유희태 선생 치법이 똑같이 나요. 그 앞에 예를 들어 쓴 것이 없습니다. 한 예가 태을신명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태을신명단이 제가 이게 누가 했는가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유희태 선생부터 나와. 중국에서 우리나라 동의보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유희태 선생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받아 넘어가고 조선 후기 거조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책방도 뭔데 예를 들어 뭐 상해 황금탕이라든지 하해 황금탕 이런 것들도 다 마가해동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명의의 저서도 있고 치법도 있고 건강갈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의 의학사상, 의학정신이 있습니다. 유희태 선생은 의학사상을 남겼습니다. 의학사상을 남긴 걸 정리한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남겼어요. 그게 지금 나온 분이 허준 선생과 유희태 선생 두 분만 이게 의학사상이 냈고 의학정신이라는 거는 유희태 선생처럼 오도정신을 펼친 사람은 조선의 의학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의 전설 잘 아시겠죠? 명의의 전설이 있고 이거 한 70여 편 있습니다. 제가 체록된 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약초가 자세히 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산청에는 약촌 지리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제천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 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강서구에는 사실은 약초가 없습니다. 포항에도 없고 경북 경산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은 다 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데가 제가 이제 얘기하면 산청이나 그 다음에 거창이나 이건 딱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우리 배산하는 임수, 그러니까 힐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경치가 좋아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 왜 이렇게 됐죠? 이거 좀 땡겨 올려줬으면 좋겠네. 아까 묘소는 보셨고, 이게 동의보감촌에 이 가짜들 묘소들이, 이 묘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희태는 누구인가?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창과의 인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희태 유고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공은 어린 시절에 위양에서 자랐는데 일찍 심한 아증, 그러니까 숙병을 알아 정세가 미미하지 않다. 어서를 펼쳐보고 치료법을 고집을 찾았다. 이게 누구냐면 노시엄 선생은 제자입니다. 이분이 듣고 난 얘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창 밑전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공부도 보면은 이거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려요. 더 올려, 더. 예. 이어 보면은, 집안에서 시설을 읽은 데 했고, 그 다음에 임시로도 이어 살았다. 이런 기록들을 다가 있습니다. 그 문집을 누가 줬냐면, 상무사는 저는 아저씨께서 조카 내가 가지고 있거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도 안 주고 제 금고에 넣어놓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유희태 선생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중 우리 하나가 뭐냐면요. 질병을 걸렸을 때 병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 오면 우리 마스크 왜 쓰냐면은 예방하는 거거든요. 유희태 선생의 저서를 보면 다 예방이냐. 근데 제가 다른 의사들을 공부해 보면 예방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희태 선생님만 예방을 주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빈민 구제하는 거 이런 건 의사들이 정말 돈만 밝힙니다. 제가 뭐 조선에 대표적 하는 유학자 의원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글을 뭐라고 하냐면은 돈만 밝힌다 이런 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희태 선생님의 문집에 나오는 얘기를 따라보면 다 나눠주는 얘기만 나와 있고 입신양면 포기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청군에서는 가짜에 매몰되어 있고 전혀 안 옵니다. 근데 거창에 열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유이태 선생님이 설화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유이태도 있고 유의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집에 보면 여러 가지 설화집이 많은데 그 대충 보면은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북도에 있으면 유이태 선생의 유이태도 있고 유의태도 있습니다. 이제 통칭적으로 유이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구비문학대에 우리나라에 그 설화를 가장 많이 차로한 게 국가에서 만드는 설화집이 있는데 이게 한국구비문학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령군 칠곡설화에 보면은 유의태 맞은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의태 맞은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칠곡설화에 이걸 보면은 이게 또 있네. 이거 보면은 이 어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어서가 있고 이 홍진 마진, 유의태, 마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설화책에는 유의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백과사전이나 어학산문에는 유의태 맞은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의태가 써이자 유의태하고 너이자 유의태가 있습니다. 이게 너이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백성들을 위한다는 일반인을 위한데 너이자를 쓰지 않았냐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서에만 이렇게 나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맞은편 요거는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의태 선생은 참 재미난 거는 민속노래, 강강술래에 채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강술래를 하고 조선의 모든 어원들이 이 민속노래에 채록되어 있는 걸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딱 오직 유의태 선생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명이 화타와 편작입니다. 여기는 하태 편작. 보면은 이지만 춘천은 연여 강강술래, 왕소인들 기부일까 강강술래, 하태 편작 유의태도 강강술래. 이게 누가 했냐면은 그 마산 MBC의 전정호 PD께서 1983년 그러니까 제가 유의태 선생의 발길을 따라가는 그런 그 해에 체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정호 선생을 찾았습니다. MBC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했더니 저한테 이게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 하니까 줍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만일 기념관이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기증이 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화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거제에다가 또 줬습니다. 이 발전시키라고. 유의태 선생은 이와 같이 민속노래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산청에서 허준이 산청에서 와가지고 유의태로부터 의학을 배워나간 걸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산청군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이 납니다. 서재로 태어난 허준은 어린 시절에 할머니 고향 산음정태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신유로 청송받는 유의태 선생님은 어서를 배웠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를 했냐면은 설화가 있다, 그러니까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 온 근거 내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자, 허준 선생은 누구냐면은 양천어시에서 1537년에 1615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허곤인데 1523년에 돌아가십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뭐 비슷한 연대에 돌아간다면은 허준 선생은 1537 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14년 후에 허준 선생이 태어났는데 할머니 고향 친정에 만일 산청정태가 맞다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엉터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대는 파지도 있다는 건 다 아시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게 조선시대는 서자가 이 족보에 안 실린다고 그랬습니다. 산청문에서 자꾸 따진가 서자는 족보에 안 실린다. 진주시 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안 실린데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서자, 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에도 서자도 족보에 다 실렸습니다. 근데 산청문에서는 어쨌든 핑계를 대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허준호 선생은 누구일까? 우리 가까운 함양군수를 지낸 김여 선생이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안 위사를 지은 분인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허준은 양희수의 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양희수는 어디 사람이냐? 경기도 강화도 출신입니다. 근데 강화도 출신인데 생물연돈에서 출생연도는 모르고 몰연은 죽은 연도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양희수의 후손이라면은 산청구에 와가지고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할아버지가 거기에 그런 수모 당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긴 저도 산청구에 하니까 뭐 싸움 해가지고 지금 산청군청 홈페이지는 류의태는 없습니다. 산청군 홈페이지에 산청의 빛낸 인물에 유의태 올리다가 다 내르고 요새 제가 이제 싸움을 하니까 올려놨습니다. 자, 허준이 산청에 왔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올 수가 없습니다. 산청에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허준 선생은 뭐냐? 한양에서 공부했습니다. 허준의 할아버지의, 허준의 아버지 고종사촌이 김봉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한국 선생인데 창진집을 지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허준 선생은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학을 했고, 근데 그분의 도움을 저는 받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나옵니다. 근데 산청군에서는, 산청군 내리에 가면은 그 허준 약수터 이었습니다. 장군 약수 해가지고 허준 약수터 이었습니다. 왜 이 장군 약수가 있냐면은 지금 금서하게 그 왕산에 가면은 류의태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류의태 약수터가 뭐냐면 장군 약수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의태 선생님이 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군의 우리 시골에 장군 아시죠? 그 장군의 떠가 생축에 내려갔다는 그 설화가 있는 그겁니다. 그걸 따가지고 산청군에서 장군 약수터 해놨습니다. 이 장군 약수터 해가지고 산청군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하고 자꾸 따지니까. 그래서 그분 보고 당신은 그런 화기를 언제부터 아냐 물었대. 산청군에 와서 알았대. 그러면 당신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그 5살 때부터 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는 거다? 우리 애가 그 동네다. 애가 그 강씨니까 그 시간집 당신도 다 알잖아. 그 강력구 작은이 할아버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시는 또 장군 약수들을 말을 못하고 제가 약수도 가지고 빨리 바꾸자고 그러면은 아무 얘기를 자기네는 못해요. 저한테는 말을 못해. 자, 유의태가 이제 허준을 스승으로 태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문헌에 처음에 나타난 게 언제냐면 1965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1965년 누가 썼냐면은 노정호 박사입니다. 이분이 제가 만나봤는데 경희대학교 병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이분이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정호의 허준 약준이 뭐냐면은 산청 지방에 유의태라는 신의가 있었는데 이 유의태가 바로 허준의 의학적 재질과 지식을 키워준 스승이었다는 게 여러 각도로 미루어 부합되는 점이 있어 수긍이 간다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유의태는 어술이 고명하고 박학다재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경상도 사람의 뜻있는 인사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자 여기는 수긍이 간다 했지 허준의 스승이 이다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지만 이렇게 자기만 생각한 거지. 그러면 이 뜻있는 인사는 누가 있냐? 유의태 유구에 보면은 대소의 그 관장들이 그러니까 원근의 대소 관장들이 그러니까 목민관들이 유의태 선생을 찾아와 가지고 존경한다 이런 말을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태 선생께서는 울주에도 설화가 나오고 장령에도 설화 나오고 경부에도 설화 나오고 많은 설화가 있고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누가 얘기했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허민 선생이 얘기했는데 이게 유의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68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민족문화사 대계에서 그 한국의학사를 발행했습니다. 노정호 박사 공부를 해보니까 유의태가 허준 스승이 아니라 그래서 산업성진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진주씨 싹 요거 뺐습니다. 빼고 나서 요 책을 여기에다가 실었습니다. 앞서 한데 여기에서는 허준의 스승은 유의태고 그 다음에 성제 사람 이걸 넣었다가 뒷부분에 싹 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드라마 작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소설 도표감을 지으신 이현성 씨입니다. 이현성 씨가
이 1975년도에 소설을 드라마 집념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 의뢰를 해가지고 허준 일대기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허준 스승 유의태 성경지 산업 구침지에 밀양 어른골 동의보감 주도했습니다. 이 구침지에는 유의태 선생께서 합천에 가실 때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쪽에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조부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가는데 저 유의태 온다. 침대에 유의태 온다. 닭을 한 마리 놔놓고 사람들이 이거 침을 넣고 당신 침 자르는 게 넣어가지고 한번 던져가 내게 하자. 그 얘기가 구침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봤냐면은 양예수하고 유의태하고의 싸움이 그러니까 유의태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남산골 기방 여자들 그 기생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 이런 내용을 바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75년도 내가 드라마 집념을 그때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 다니고 있을 때 봤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랬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우리 생초에서 일어났냐면은 저희 집에도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 조부님한테 와서 저희 조부님이 그 편지를 서울에 있는 큰 집에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 할아버지인데 큰 집에 형님한테로 이제 자기 조카한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정에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는 아까 유성기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그 어서하고 그다음에 효행장 정장 위주에 올리는 그 정장문 그리고 문집이 있었는데 그걸 놔도 책 두 권을 가지고 그만 문집하고 그다음에 효행장 언난 것도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연생이가 드라마 집념이 그 시중에 안 나오니까 MBC에서 그 도중 하차를 시켰습니다. 그 도중 하차가 뭐냐면 소설 동의보면 나중에 보면 상중하가 되어 있습니다. 세 권입니다. 세 권인데 예,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됐고 이 소설 동의보감 나왔고 자 그다음에 드라마 허준 나왔고 예. 이거 비교하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하는 학자 찾아가지고 제가 노정을 찾아가 나섰습니다. 근데 노정을 찾으니까 못 찾았어요. 근데 누가 가르쳤냐? 그 산청군청 동의보감 산청군청의 관광과장 김동환이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허준 스승을 만든 노정을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런 동시에 제가 이진수비도 만나고 KBS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 책을 지금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하는데 최왕기도 만나를 못 만났고 이진수를 만나도 못 만났고 이진수를 만났는데 얘기 나왔고 노정우 만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의태를 허준의 스승을 했느냐 했더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그 허준 족보를 보니까 양천호 씨가 할아버지가 경상우 수석 할머니가 진주시라서 진주 근처에서 허준이 살은 것 같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허민은 선생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분이 합천분입니다. 동의보감을 최초로 구개한 분인데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허준이 진주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진주 근처에 유명한 의사가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산지에 유명한 명의유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주 근처의 대성 진주시에 어려울자 걸때째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런 거면 잘못된 거 아니냐, 역사 왜곡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했습니다. 고증하지 못한 점 미안하다고 그러고 역사학자들이 밝혀낼 몫이고 거정유 씨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최왕규는 또 자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허준 스승 유의태는 백년의 인물이라고 이 책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제가 이 발표 내용이고 이게 이 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청군청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1995년도 지방자치가 되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에서 관광개발이 해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청에서는 소설 동의보감의 무대 산청하고 산청 출신 유의태를 바탕으로 동의보감좀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넣냐면 450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하고 김유고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아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와 같이 8가지의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이 엉터리다 가짜다 이랬더니 자기네가 그 노정을 만나러 전화번호를 줘서 아까 말씀 노정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산청군에서 돈을 받으려 하니까 류의태가 산청에 살았던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게 향토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만들었냐면은 손성모 씨가 만들었습니다. 건순형군 손성모 씨가 저한테 편지도 보냈고, 여기 편지입니다. 이게 저한테 보낸 편지고, 그다음에 이 책인데 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산청 건순형이 자기한테 향토사를 써달라 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이 노중호 글과 그 다음에 많은 자료를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썼다 했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한테 유희태 선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동의보감청이 잘 되고 한방은 성지가 될 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고 산청군에서 이제 기구 절차한 얘기가 납니다. 이게 2009년도에 산청 한의학 전통 한의학문화연구 산중역부기업 이런 책들을 만들었으면 이 돈이 1억 6,500입니다. 지금 들고는 한 7, 8억 되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요 책과 요 책에 나온 거 보면은 유의태 사적이 다 류의태 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책은 유의태 약수터를 류의태로 약수터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바꿔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 보면은 우리 그 책만 보겠습니다. 이 수성대가 유의태가 놀았던 수성대입니까? 류의태가 놀았던 수성대입니까? 이게 유의태 침대릉바인데 류의태 침대릉바이 황산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재미나는 거는 유의태 서실이 이걸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류의태 서실로 바꿔놨습니다. 이 내용을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할 때는 이거 우리 공인데 제가 50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대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 반남박씨 제가 족보 찾아 이렇게 이런 걸 타죠. 류의태 발제를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이게 산청군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산청을 빛낸 인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류의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의태, 이게 경북 성주에서 체육된 유의태서를 류의태서로 바꿨습니다. 이 산청, 이 박물관에는 모든 게 역사적인 사실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류의태 이게 사진 초상화를 올려놨습니다. 산청 동의보감 안내판에 보면 류의태 여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가며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돈 들었습니다. 신숙주 묘소를 제가 가봤습니다. 신숙주 묘소보다 더 땅이 더 큽니다. 더 잘 해놨습니다. 신숙주가 유명합니까? 가짜 류의태가 하겠습니까? 이게 외관문 보면 다 앙뜹니다. 책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게 동의보감 동상 만들었습니다. 이거 흉물이라고 제가 계속 치우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요구를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숙모제, 산청군에서 돈 대가지고 숙모제 지내고 있습니다. 가짜한테 숙모제 지내는 데입니다. 이 기념비,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기에 글 쓴 사람, 이분에 쓴 사람은, 임종차이는 제 선배고 친구 형이고, 내 이분 형한테 얘기해도 이런 거짓말 좀 그만 써라고. 자, 신의정 가보겠습니다. 이 산청군에서 이 신의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신의정은 다 류의태로 다 나와 있었는데 제가 따지니까 여기다 좀 바꿔놨습니다. 신의는 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요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왜 신이 유의태냐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의당의 아버지 정중훈 선생이 쓴 거에 보면 끊어진 혈명을 일으켜주고 식지 않은 시신을 일으키시는데 이런 분이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산청군에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 신이라고 합니다. 요거 해부동굴, 해부 안 하는데 해부동굴 이런 가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왕산 약수터 이거 유의태 장군수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거 생초에 이거 이정표 만들었습니다. 산청군에는 유의태 상회가 월 한 번에 1,000만 원씩 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 그리고 이거 다 바꾼 거 그림입니다. 자 진주주시 족보에 실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주시는 두 가지 보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봉진주가 토진주입니다. 이봉진주는 문화유시에서 나오는 진상군 유인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토진주는 최충원의 외조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토진주유시에 가보면 이 유운이 나옵니다. 요 밑에 아무도 없을 거면 여도 없고 없죠. 이게
1760년대, 1983년도까지인데, 진주시, 요쪽 2005년도에 이게 해놨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류보영이라는 분하고 류건모가 이거 올려놓은 겁니다. 자,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준의 할머니 친정이 어딜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허준은 할머니는 진주시로 산청 신하면 정태 출신으로 이 옷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허준 할머니 친정 족보를 보겠습니다. 이 친정 족보 보니까 자기 조부가 유해고 아버지가 유종윤이고 동생이 남동생이 유세침이고 유홍경입니다. 자, 요 묘소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조부는 청주, 조부는 용인, 아버지와 친정 손자까지 시흥군 섬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 강명시입니다. 강명시가 시청으로 되면서 이 묘소가 양준군 진건면 산흥리에 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산중은 역사 왜곡인데, 이제 유희태 선생은 모든 기록이 있던데 유희태는 딱 한 군데, 허준 약주 외에는 된 데가 아무도 없고 그 뒤에 산중군이 만든 원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그만하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문학 때 산청군에서 유의태 설화 있다는 걸 했는데 위천 설화에 보면 신년당 유의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부분 때 이런 걸 자기네 유의태 실존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 유의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요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거창이 나갈 방향만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거창은 사실 역사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슴에 담고 또 오고 싶고 하는 그런 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희태 선생의 콘텐츠는 간단하게 되지만 이렇게 되지만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업적을 남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보내줄 거 하나만 보내드리면 제가 마치고 조금만 이거 놔보세요. 빨리 내가 다 할게. 뒤로 돌려야 돼. 내가 놔보세요. 제가 중국 주단계 공원을 한번 보는데 이게 중국 주단계 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 이게 주단계 공원 입구고 여기에 제가 여기 갔다 온 거고 이게 주단계 묘소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음 이제 또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놔놨습니다. 더. 이거 보면은 이게 신농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제와 기백.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아마 그 화타고 연 편작입니다. 예. 한방공원을 보면은 우리 아까 한 거 보면 산청 동의보암천, 제천, 그리고 이게 경산, 이거 강서구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려면은 짜잘하게 할 필요 없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큰 파일을 그러니까 큰 게 눌러버리면 사람들이 쫙 오게 돼 있다. 저는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거창에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